네, 안녕하세요. 36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입니다. 한국학 5강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학교 참석, 강의 참석, 동영상 녹음이라고 하죠. 동영상 녹음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진행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가 한국에는 공휴일이에요. 석가탄신일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원래 휴강이라서 이제 지난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강의를 같이 올려서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을 같이 가름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물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한 1강에서 4강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를 보시면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뭐 구글을 통해서 직접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학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주 간단한 한국 사회 이해. 자, 여러분들이 1강에서 4강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셨고,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주 간단한 한국 사회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뭘 먹는지 살펴볼게요. 예,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데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뭐 잡담을 나누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의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레포트. 그 레포트는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따로 공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포트 있습니다. 예. 자, 처음에 아주 간단한 한국 사회 이해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단 뭘 먹을까요? 예. 자, 가장 간단한 건데 여기 텍스트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볼게요. 한국 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음, 저기 베트남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어떻게 먹는지. 근데 중국에서도 제가 중국 여행을 가봤었는데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베트남 요리 중에 물론 현지 음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쌀국수도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아시아는 좀 비슷해요. 중국, 베트남, 일본까지도 이 젓가락 사용하는 문화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숟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물을 떠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국을 먹는다든지 할 때 숟가락을 좀 사용하죠.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걸 먹을 때 숟가락을 쓰는데 서양 같은 개념은 스프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는 동서양 뭐 상관없이 다 있는데 젓가락은 다르죠. 서양은 포크가 있고 나이프가 있죠. 그래서 젓가락 사용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화인데요. 요즘에 식당에 가보시면 숟가락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국물은 그냥 그릇으로 이렇게 물로 후루룩 먹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한국에 라면 많죠? 일본 라면하고 좀 다르죠? 한국에 라면 먹을 때도 숟가락을 거의 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젓가락으로 면을 먹고, 그 다음에 국물 있으면은 국물은 그냥 숟가락 사용하지 않고 접시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마시죠. 그리고 물은 뭐 그냥 마시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을 요즘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한국 사람의 중요한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며 쌀을 재료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에는 한국인들의 주식이 밥이라는데 젊은 세대는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 가보시거나 할 때 밥이 나오잖아요. 라이스. 근데 밥을 많이 구내식당, 학교 식당에서도 별로 선택을 잘 안 하죠. 뭐 밥보다는 여러분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음식 많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돈가스, 스파게티,
주로 이제 서구식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은 분식이라고 여러분 떡볶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같이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지 재밌는데. 떡볶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떡볶이를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꼭 갖고 싶네요. 갑자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숟가락을 거의 사용 안 하죠.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라는데 동의가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음식, 메인 푸드는 밥, 라이스였어요. 쌀이 재료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런데 그걸 많이 바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밥을 먹으려면은 젓가락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숟가락을 거의 사용했잖아요. 숟가락, 스푼. 근데 이제는 밥을 별로 잘 안 먹게 되니까 뭐 숟가락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렇게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데 요즘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식, 그러니까 한국 음식, 코리아 푸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중국 음식은 Chinese food, 일본 음식은 Japanese food, 베트남 음식은 베트남 푸드 이렇게 되겠죠. 한식, 곧 코리아 푸드는 이렇게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데 이거 여러분 얼굴 뵈서 수업할 때 다 보여드릴게요. 약속입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이렇게 보이스만 들으세요. 자, 한식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코리안 푸드의 구성은 일단 이제 아까 최근에 트렌드는 바뀌었지만 전통적인 코리아 푸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라이스가 재료가 된 쌀이 재료가 된 밥그릇 나와요. 그리고 옆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밥의 입맛을 돋궈주는 반찬이 등장해요. 반찬일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한국 음식 중에 많이 들어본 거, 김치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치나 아니면은 뭐 생선을 조린 것들, 그걸 무침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 무, 배추, 오이 이런 어떤 야채를 소재로 한 반찬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찬은 주로 야채인데 베게타블 위주인데 육류도 많아요. 미트, 육류 반찬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볶은 거, 돼지고기를 볶은 걸 못 드시는 분들은 거기 이슬람 쪽에서는 그 음식을 못 먹는데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 불교가 있는데 불교의 승려분이나 불교에 직접 종사하는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불교 신자라고 해서 고기류를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고기류를 먹어요. 그래서 반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베게타블, 야채 혹은 미트, 육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밥 반찬. 그리고 국, 찌개. 여러분 국하고 찌개. 자, 잘 들어보세요. 국, 찌개. 두 개가 좀 달라요. 찌개 중에 여러분 지금 한국 식당 가시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자, 찌개라는 거는 주로 국물이 국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국물이 이렇게 쫄아요. 그 김치찌개다 그러면은 김치 넣고 각종 두부, 그 다음에 파, 야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넣어서 김치를 풀고 좀 다른 양념들이 필요하다. 양념들이 필요할 때 양념 넣죠. 그렇게 해서 졸졸졸 끓여요. 그게 찌개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드리면 김치찌개는 김치가 많이 들어가죠. 된장찌개는 된장을 푼 음식이죠. 그리고 청국장이라고 있어요. 청국장이라는 건 발효식품 중에서 발전된 건데 조금 더 깊게 발효를 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냄새가 조금 이게 향이 독할 수 있어요. 테이스트가. 맛이나 스멜이 좀 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먹어보면 건강에도 좋고 맛이 있어요. 자, 그런 게 찌개 종류예요.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두부찌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게 찌개 종류예요. 한번 코리아 푸드 가셔서 여러분 뵙게 되면 정말 다 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리아 푸드에서 중요한 게 찌개다. 찌개를 한국 식당 가시면 한번
보세요. 주문해 보세요. 국은 뭐냐? 찌개보다 국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을 사용해서 후루룩 후루룩 떠먹어요. 뭐 찌개도 숟가락 사용해서 먹긴 하는데 국물처럼 국물이 많은 국처럼 이렇게 막 마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찌개는 이렇게 팔팔팔팔 가스레인지에다가 끓는 거에다가 졸여가지고 국물보다는 그 국물이 스며들어 있는 건더기, 내용물이 좀 더 손이 가죠. 근데 국은 그게 아니라 정말 국물을 위주로 먹어요. 그래서 국 중에 종류들이 이런 게 많아요. 미역국. 여러분 또 검색을 해보세요. 미역국. 그 다음에 무국. 그 다음에 뭐 시래기국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국 종류가 꽤 있죠. 그리고 소고기국. 여러분 소고기국은 뭘까요? 카우 미트 스프예요. 근데 국이 소고기의 어떤 끓인 소고기 그런 것들이 다져든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시금치국. 시금치라는 야채가 있어요. 그 야채를 넣고 끓이는 국이에요. 그러니까 국은 이런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서양에서 스프 얘기하죠. 여러분 뭐 돈가스 먹을 때 스프 드시죠. 디저트나 애피타이저 먹을 때 스프. 근데 서양에서 유래한 스프하고 한국에서 먹는 국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간단해요. 스프는 끈덕끈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성이 상당히 강하고 국은 점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국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건강 차원에서는 국이나 찌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나트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거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을 좀 적게 먹는 운동, 찌개를 적게 먹는 운동,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행사를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쌀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한국인들이 10년 전부터 여기서는 제가 밥이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밥이 줄어들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밥이 별로 맛이 없어서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 의견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밥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국 음식 중에서 그 라이스를 재료로 하고 있는 밥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 가장 있냐 하면은 영양 불균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양 불균형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먹을 때 하루에 원데이에 소모해야 될 칼로리가 정해져 있죠. 뭐 남자는 1250칼로리, 여성은 1100칼로리. 그 칼로리가 결정되어 있죠. 영양 칼로리. 근데 영양 칼로리만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에요. 칼로리 양이. 그러니까 1250칼로리다 그러면 하루에 성인 남자, 어덜트 맨, 어덜트 우먼이 1250칼로리 정도를 먹는 게 적정량이다. 그 칼로리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바로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 불균형이라는 거는 칼로리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양 불균형은 하루에 그리고 사람이 영양소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라이스가 주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글입니다. 탄수화물. 이제 이게 탄수화물이 나트륨 함량이 조금 많은 영양소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인체 구조의 영양 보충의 어떤 밸런스가 탄수화물이 한 40%라면은 단백질이 60%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야채량 3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의 주식이 밥이었을 때는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어. 아까 밥하고 반찬 나왔잖아요. 반찬이 이제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라는 거죠. 찌개도 마찬가지예요. 두부찌개다. 그러면 여러분 두부가 들어가죠. 근데 두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단백질을 보충하잖아요. 자, 고기도 단백질. 근데 두부도 단백질을 보충해줘요. 그리고 베게터블. 야채들은 어떤 영양소를 공급할까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음식을 제공하죠. 자, 그러니까 자, 한식의 구성을 봤을 때 밥, 반찬, 국, 찌개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다 이렇게 공평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찌개하고 다 비슷한 양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반찬에 들어가 있는 야채들의 비타민 A, B, C, D, 국하고 찌개에 담겨 있는 단백질, 그리고 밥에 담겨 있는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이 한식 식당 앞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 당연히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걸 여러분 이제 또 검색해 보세요. 밥 힘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인도 여러분 베트남 분들이나 중국 분들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삼시 세끼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밥을 먹어요. 근데 3끼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네. 근데 반찬하고 국찌개를 좀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밥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밥을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거에,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 뭐 몇만 해도 지금 2020년 현대에 먹는 밥의 양의 한 3배는 넘게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밥을 훨씬 잘 안 먹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인 지금의 이렇게 한국인의 주식에서 밥이 사라지는 이유가 사실은 영양 불균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밥을 적게 먹고 대신에 밥이 아닌 다른 반찬, 비타민, 단백질, 그러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들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국에 오셔서 식당을 여러분 봤는데, 식당에서 여러분 한국 식당, 한식집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보셨어요? 아니면은 다른 메뉴의 음식점들을 더 많이 보신 것 같으세요? 다른 메뉴의 음식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식이라고 하는 건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찌개하고 다 같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요즘의 식당에서는 이거를 단품 식당이라고 해서 한 가지 특성된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자탕집이다 그러면은 감자탕 메뉴가 나오는 거고, 갈비탕집이다. 저기 여러분 삼육대학교 오셔서 아시겠는데, 거기 삼육대학교 후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갈비탕집이 있는데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거 가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감자탕집 같은 데서는 감자탕만 파는 거예요. 갈비탕만 팔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식이다 얘기하고 있는 식당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밥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뭘 먹느냐? 간단한 거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한식인데, 코리아 푸드라고 하는데, 한식이 가장 트레디셔널 한식은 밥, 반찬, 국, 찌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찬 얘기 더 해볼까요? 이 한국이 먹는 반찬, 이게 이제 서브 푸드라고 하죠. 메인 푸드와 서브 푸드로 나눠지는데, 메인 푸드가 밥이었죠. 그렇다면은 밥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솔직히 탄수화물만 먹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서브푸드가 나온 거예요. 서브푸드가 반찬이라고 합니다. 반찬, 여러분. 반찬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시고 머리에 입력해 주세요.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반찬. 반찬엔 뭐가 있을까요? 자, 채소를 이용한 나물 많아요. 여러분, 나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나물. 나물이라는 게 뭐 주로 이런 거예요. 시금치, 배추, 무, 오이, 당근. 자, 그런 거 여러분 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채소는 근데 여러분 뭐 중국 분들이든 베트남 분들이든 일본 분들이든 다 먹죠. 채소 안 먹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양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채소는 다 먹네. 베게타블. 야채는 잘 먹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서브푸드를 채소를 거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인들의 식습관도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현대화라는 게 이제 모던화되었다. 서양 문명, 유럽이나 미국의 문명이나 유럽의 문화를 이제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다 특성이에요. 1900년대 넘어가면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여러 의미로 직간접적으로 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이제 컬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들어오느냐? 유럽의 어떤 음식 문화도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푸드 컬처예요. 음식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원래는 1900년대 이전에는 코리아 푸드에는 주로 반찬이 서머푸드가 나물, 곧 채소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야채가. 그런데 19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많이 들어설까요? 고기 반찬. 네, 육류가 많이 등장합니다. 뭐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 한국인이 또 치킨은 엄청 좋아하죠. 닭고기. 그렇게 해서 원래는 채소를 이용한 나물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최근은 채소를 이용한 나물보다는 육류 고기들을 고기 반찬을 많이 먹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의 그 메인 푸드는 고기예요. 미트 푸드예요.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한국어 용어로 표현을 드려보면은 이게 불고기 볶음, 뭐 이런 거.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게 주요 음식이잖아요. 메인 푸드잖아요. 근데 한국은 메인 푸드가 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메인 푸드였던 고기를 한국에서는 반찬으로 먹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게 반찬으로 고기만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 거네요. 그러니까 쌀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한국에서 서브푸드 반찬은 주로 채소를 이용한 나물을 먹었다. 그런데 서양 문명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고기 종류 반찬도 많이 생겼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채소를 이용한 나물과 별도로 한국인들이 반찬으로 제일 잘 먹는 게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여러분 중국에도 김치 있죠? 베트남에는 김치가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치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리아 푸드를 소개할 때 김치를 많이 소개하죠. 그래서 막 외국인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혀를 꼬면서 이렇게 말하죠. 김치 맛있어요. 일본말로 뭐 오이시. 아, 중국어로 김치 가르쳐 주세요. 중국어 학생분들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 베트남어로 또 맛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는 주로 배추가 이제 그 재료예요. 배추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양념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담가요. 언제? 겨울에. 그러니까 되게 추울 때 김치를 담가가지고 이거를 푹 익혀요. 여러분 익힌다라는 개념이 바로 발효한다 이거예요. 발효해요. 그래서 발효를 해가지고 그렇게 김치를 겨울 때 많은 양을 발효를 해놓고 그거를 1년 동안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겨울이 한 12월에서 2월까지잖아요.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한 3달 동안 김치를 담가 놓는 거야. 그리고 담가 놓는 기간에도 꺼내서 먹겠죠. 아직 덜 익어도. 근데 겨울 동안 푹 발효가 되죠. 그 발효가 된 음식을 이제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 김치를 언제 담글까? 11월, 12월에 김장을 해요. 김치를 담그는 행동을 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효 음식이에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나쁜 세균들도 죽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발효 음식이. 그러니까 발효 음식은 인간의 면역력을 길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저 쉬었다 오겠습니다.